한 주간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굉장히 참 결의에 차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뭘 미룰 수 없다는 건죠? 지난 한 주 동안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3차례 발령이 됐고요. 또 일요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그 후속 대책을 나서서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 미세먼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이 재난으로 보는, 그러니까 늑장 대응보다는 좀 과잉 대응이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후속 대책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 해오던 정책들을 이제 상반기에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차량 등급제는 차를 7등급으로 나눠서 배기가스 배출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대책입니다. 또 한양도성 안쪽을 녹색교통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기질을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도 좀 늘리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차량 이부제를 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이 발령됐을 때 자율적으로 차량 이부제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효과를 얻으려면 좀 의무 강제를 좀 부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시도지사들이 직접 발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권한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장 뭐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 전에 그런 거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보면 공동 개최 도시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수단들도 올 테고 또 정상들도 관광객들도 서울을 좀 다녀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6살짜리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무작정 이부제를 하면 이거 좀 힘들거든요. 대기 질이 나쁠 때 그러면 애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에서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들 너무 서럽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네요. 차량 운행. 그래서 이런 얘기들 듣는 자리도 마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영유아 키우는 부모들을 만났는데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차량 이부제를 좀 더 같이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긴 했는데 미세먼지 있는 날 밖에 못 돌아다니는 건 공통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 실내 놀이터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이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대응을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달라. 아니면 공기청정기 설치를 좀 의무해달라. 이런 실제 어머니들의 얘기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계속 이제 논의가 해야 될 테니 서울시 산하 기관들과 함께 전문가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를 구성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 다음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시 시장이라던가 관계자들이 평창을 찾을 예정인 만큼 같이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세계 정상들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또 발빠른 대책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상구가 없다. 참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저는 키워드를 딱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바로 그 종로 여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투숙객 6명이 숨졌던 사고인데요. 물론 뭐 새벽에 한밤중에 발생한 사고기도 하지만 비상구가 없어서 유일한 비상구가 출구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탈출을 해야 됐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슷한 여관들의 어떤 취약한 모습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진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종로장 여관이 오래전에 지어졌고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들은 서울에 아직도 꽤 많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으로 대책을 취해야 돼요. 이 종로장 여관 같은 경우도 50년이 더 된 곳이거든요. 특히 여관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 소방시설이라든지 비상구 같은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이 법이 마련이 돼서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관뿐만 아니라 좀 화재 취약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들, 쪽방촌, 여기도 쪽방여관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장기 투숙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그분들이 이제 주거 저소득층, 주거 빈곤층이라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런 곳에는 방 개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소화기가 부족하고 그 소화기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총체적으로 좀 시설이 미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렵다 보니 이런 시설을 무조건 갖춰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시설을 또 갖추려면 비용이 들고 또 투숙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은 또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좀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한 가지 문제만으로 사고가 나는 건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 이론도 있습니다. X 이벤트 이론이라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접점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터지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좀 여러 가지 그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성신대의 꿈이라? 이건 뭔가요? 네, 성신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성신대 처음 듣는데요? 네, 서울시내에 위치한 성신여대가 남녀공학을 전환을 공론화해보자 했던 내용이 있어서 예전에 상명여대가 상명대 되듯이 성신여대가 성신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군요. 네, 현재 서울 시내에 6개 여대가 있는데요. 전국 7개 중에 6개가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성신여대 총장이 김호성 총장이 신년사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공론화해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좀 제거해보자 이렇게 밝히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뭐 기본적으로 구조적 불이익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이 인터뷰에서 보면 김 총장의 인터뷰에서 보면 일단 여대는 수험생들 중에서 여자 학생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절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대상자 자체가 적다. 네, 그 제한이 있고 또 여대 출신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불이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대로 특성화하는 게 더 낫다면 유지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전망을 좀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동문이나 재학생들은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실 여대의 역할이 일단 뭐 남자들에 비해서 좀 교육이 잘 어려웠던 그런 여성 인재들을 키워내자 이런 요람으로서 역할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도 사실 평등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이 좀 더 필요하고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그 여성들이 여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문화된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막 학생 수가 막 줄어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들이 뭐 어떻게 살아남냐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뭐 기존의 여대에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인지가 좀 나아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대학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대 위기설이 사실 1990년대부터 좀 나왔던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 수도 사실 지금은 여대뿐만이 아니라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좀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신여대 총장의 경우도 이제 총장 직선제를 앞두고 지금 뭔가 공론화를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좀 공론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 이렇게 또 나중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994년에 성신여대가 가톨릭대학교와 통합을 했고 96년에는 상명여대 말씀하셨던 상명여대가 상명대로 바뀐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덕성여대와 숙명여대는 남학생 입학 허용을 추진했다가 학생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대학들이 앞으로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뭐 여대가 뭐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이런 노력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과 지역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일단 먼저 충분한 대화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희 기자였습니다.